이거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먼저 써놓고 그대로 가져와서 읽는 거라서 급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승차 공유가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운전자가 유료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버라고 보시면 되죠. 미국이나 이런 데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법인 택시 회사를 거쳐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이 이게 뚫렸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미래니까 한국도 조만간 우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한국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위기감을 아예 못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과 한국의 택시 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면 일본에 지금 우버가 들어온 이유 자체가 택시의 이제 절대적인 수 자체가 부족해서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일본으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사실상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한국이나 일본의 택시 절대적인 대수가 거의 비슷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일본은 30만 명 정도에서 23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한국은 한 27만 명 정도에서 23만 명 정도로 지금 현재는 거의 일본과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3.7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가로로 굉장히 좀 길죠. 한국으로 치면 서울, 부산이 한 350km라고 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끝에서 끝 거리가 2000km가 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비교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서 택시 대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만 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못해도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비교해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고 현재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기존에도 이제 인구 대비해서는 택시 대수가 좀 적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더 택시 대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에서 일본은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까지 하더라고요. 한국도 비슷하게 21년 말에 이제 택시 부족으로 좀 떠들썩했죠. 그래가지고 국토부에서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를 해서 현재는 택시가 남아 돌아가지고 문제인 상황입니다. 지금 법인 택시에서는 개인 택시 부재를 다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사실상 일본과 한국 택시 가용 대수는 두 나라 모두 23만 대씩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부재 때문에 부재 해제 이전에는 개인 택시 16만 대 중에서 약 10만 대만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약 18만 대 정도만 운영을 할 때 택시 부족 현상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로나 단계적 회복 때문에 이게 약간 이벤트성으로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구수가 1억 2천만인데 30만 대로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점차 이제 23만 대로 약 7만 대 정도가 줄어들면서 절대적인 택시 부족으로 승차 공유를 허용한 겁니다. 이걸 따져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3배 정도 영업하기 불리한 상황인데 인구수가 5천만인데 부재 해제가 되면서 23만 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가 남아돌고 있죠? 사실 한국은 이제 코로나 회복세 시점에 일시적으로 이게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그때만 잠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때 이제 18만 대 정도로 또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죠. 그렇다는 거는 사실상 법인 택시가 없이 개인 택시 16만 대를 전국에 균형적으로 재배치만 해도 충분히 현재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개인 택시 면허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수요 관리를 하고요. 감차를 진행할 때 그 개인 택시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시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불경기일수록 인기가 많아지는 직종입니다. 개인 택시는 공공요금이니까 이제 요금 통제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팔다리가 묶인 채로 영업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 우버나 승차 공유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 택시는 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제 21년 말에 국토부 장관님께서 택시 부족 이슈가 심화될 때 그러셨습니다. 뭐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은 조금 더 매운맛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뭐 승차 공유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죠. 사실상 한국은 개인 택시 사업 면허를 가진 자만 유상 운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택시 부족으로 너네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승차 공유를 풀어버리겠다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 택시를 그냥 죽이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미 현직에 계신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99%가 면허를 양도받은 사람들이고, 이게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16만 명의 전 재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과연 이 나라의 경제나 여러 가지에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개인 택시가 있는데 그걸 바꿔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좀 강압적으로라도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뭐 승차 공유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저런 말을 우회적으로 했다는 것은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뭐 개인 택시 조합도 한 부분 차지한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한국의 경우는 개인 택시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뭐 위기 상황은 빠르더라도 수년 이후의 이야기겠지만요, 승차 공유를 먼저 꺼낸다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기존의 개인 택시 가동률만 높여도 충분히 대처 가능한 부분이죠. 택시 대란 때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걸 보면은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만약에 택시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뭐 1차적으로 좀 강경책으로라도 의무 운행 시간을 도입하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꼭 뭐 택시 부족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 측면이나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가에서나 개인 택시 조합에서 조금 강한 규제를 걸어서라도 먼저 변화를 시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시도를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문제가 있으니까 승차 공유를 도입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려고, 시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라고 주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자유나 뭐 일자리 제공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의무 영업이나 이제 서비스나 이런 규제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택시가 너무 남아도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의무 영업이나 이런 거를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정부에서는 뭐 계속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우버나 승차 공유는 우리나라 이야기랑은 조금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택시 대수가 23만 명이고 우리는 5천만 명인데 택시 대수가 23만 명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택시가 지금 너무 남아 돌아서 문제라는 거. 제가 봤을 때 택시를 한 절반 정도 감차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대신에 그 정도로 숫자를 줄이면 이제 의무 영업은 필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준공영제로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법인 택시 면허를 개인 택시로 전환을 한다던가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